그러냐면 108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 정치력이 없단 말이에요. 고작 하는 게 집회나 정광훈하고 빤스 목사들하고 집회나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정치력이 부재하단 말입니다. 고도의 정치력을 지금 필요로 하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걸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정치력이 없다 보니까 악만 쓰는 거거든. 헛소리만 하거든. 그 필리버스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과감의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집권 여당과 이런 상식 있는 사회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의장이 지금 경호권 발동했다는 뉴스가 떴고, 이거는 의장 입장에서도 당장 그 시위하자마자 경호권을 발동할 수 없는 거는, 정치란 건 일종의 명분이 축적돼야 의장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단호하게 그 문희상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생각하고, 그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엠브레인 조사가 12월 13일, 14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년 총선에서 과연 여당을 심판하는 게 맞냐, 야권, 지금 발목 걸고 있는 야권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게 맞냐 했더니,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행해지는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사한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안정론으로 가야 된다. 이게 57%고요. 그 다음에 야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으로 가야 된다가 3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리고 아까 제가 오기 전에 뉴스를 봤더니 야권 심판을 오히려 해야 된다가 5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반대로 이런 그 지금 자한당이 보이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표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의 정치력이 부재 중이고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는 인식을 아주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뭐 그 선피켓 있잖아요. 요거 막 던지고, 사실상 예전 국회, 동물국회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이게 사실상 검찰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패스트트랙 위반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선거에 있어서의 출마조차도 못할 정도의 뭔가 그런 것들이 나왔다면 지금 이런 똑같은 짓은 못하는데, 이제 2판 4판이 돼버린 거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이런 게 있거든요. 맥없이 통과를 시켜주면은 자기 지지층들한테 욕먹어요. 비읍시옷이라고. 지금 조국 장관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여기 와서 그냥 아무 저항도 안 하고 통과시켜버리면 니들 뭐하냐라고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게 본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고 뭐가 없는 거야. 여기서 무조건 저항하는 것 같은 모습을 이게 그 그림을 지금 사진 찍히고 싶은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또 끊임없이 그것을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저질이면요, 정치가 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끌어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고, 결국에는 통과가 되겠지만 통과되는 과정이 진짜로 험난하네. 문희상 의장이 정말 끼끼빠빠 딱 정확한 시점에 되게 잘 움직여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문 의장한테만 다 맡기고 우리가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패트 수사부터 시작해서 경찰이 지금 움직여 보려고 해도 결국은 검찰선에서 모든 게 다 막혀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정치적으로는 상대방이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주지 말고 정신 못 차리게 계속 민주당을 밀고 나가고, 여기서 필요한 거는 특검을 시작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냐.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그 황 작가가 명분 얘기를 꺼냈는데, 저는 문 의장이 10월부터 명분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10월부터 명분을 주고 계속 패스트트랙을 10월 말 26일이죠. 10월 26일부터 11월 또 11월 10월 29일 부의해야 29일, 되는데 부의를 안 했죠. 잠깐만, 네네네. 29일부터 그 다음은 11월 3일까지 계속 부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먼저 하라, 정치를 먼저 하라 해서 2달을 가깝게 명분을 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정의당하고 파열음까지 있으면서 한국당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집권 여당의 몸부림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몸부림을 외면하고 무조건 지금 강경투쟁 방향으로 갔고, 그 다음에 선진화법 같은 경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거든요. 업무 방해 전체가, 의사 방해 전체가 선진화법 위반이기 때문에 주의하라 라고 해서 의자에 앉아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쳤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엔 거의 의장석을 점거한 거거든요. 몇 시간 동안 점거한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명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명분은 자한당한테 국민도 줄 만큼 줬고요.
집권 여당도 줄 만큼 줬고 의장도 2달 정도 여유를 줬으면 충분하게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예. 됨에도 불구하고 여당만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180석이 어마어마한 당입니다. 이런 집권 기존의 잠깐만요. 180석이 누가? 아 108석이요. 아, 108석은 엄청난 앞으로도 이런 거대 야당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당의 정치력은 뭐냐 이렇게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네. 대한 설명을 하나만 하면요. 그러니까 그 10월 29일 날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문희상 의장이 부의를 안 했다고 그래서 우리 쪽 지지자 쪽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변명하기도 했는데 중복해서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은 그때 부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입법부의 의회 정신이 뭐냐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그 의회 원리주의에 맞게 의장이 행동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지금 그 3+1, 4+1으로 상징되는 156석이라는 표의 결집이 계산값이 아직 안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156석이라는 계산값을 가진 후에 어떤 법안을 상정하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는 표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호권을 발동하고 상정 후에 가결을 시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장이 그런 그 정치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문희상 의장을 좀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얘네들이 지금 문제인 것은요. 법대로 하면 되잖아. 우리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도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합법적인 걸 통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 국민들한테 그 부당성을 충분히 알리고 그다음 국회에서 이거 처리하는데 이렇게 방해하지 않았거든요.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국회를 어떤 폭력 상황이나 벌성사나운 모습을 만들지 말고 반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국회에서 이런 모습 만들지 말자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근데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놨더니 그냥 방해를 해버리면은 법은 어떤 법도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다수 세력이 일단은 서로 협상 등을 시도합니다. 근데 협상이 안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꺼내놓고 협상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법은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에 태워서 국회 본회의에서 무조건 표결하게 만들자. 그 사이에 니들끼리 협상을 더 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330일 주는 거죠. 또 네. 그래가지고 또 수정을 거쳐가지고 이걸 상정을 했더니 법적으로 부당성 알리고 싶으면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가지고 하되 그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바로 표결한다야. 그럼 여기서는 표결을 못하게 만드는 거는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동물국회로 그냥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100%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 회기에 관한 건을 또 표결에 붙였어. 이거 통과가 됐거든요. 또 이제 다음에 이제 바로 선거제 개혁 관련된 그 법안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바로 표결을 떠나지 않고 표결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미국을 닮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국회는 한국의 국회보다 발전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협상과 조율이 가능한 곳이 이제 미국 의회인데, 원래 국회라는 건 예전에는 정치라는 게 전쟁이었거든요. 아니면 또 지는 사람은 죽였고. 근데 지금 이제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정치라는 그 타협과 협상을 지금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의회의 본 취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는 거죠.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민주당이 쪽수로 밀어서 트럼프를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 공화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돼요. 어떻게 했죠? 야유를 보내잖아요. 야유를. 계속 야유를 보낸다. 이 정도가 바로 발달된, 어차피 우리가 국민들한테 선택을 과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기라는 그게 겁니다. 민주주의죠. 예. 우리가 졌을 때 아까 우리 곰피디가 말 잘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개 쌍욕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테러법 관련해서 그렇죠. 쪽수 밀어붙인다. 이제 우리가 다수였고 우리한테 국민이 다수를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4+1이라는 거래 협상을 해봐라 한번 하고 국민이 그렇게 의석수를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정치력을 집권 여당이 만들어서 지금 안을 발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살아남으려면,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바로 미국의 공화당처럼 야유를 보내거나 또는 점잖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다음에 자기들이 재집권을 노리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 절대 재정치를 못합니다. 저는 소멸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회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같이 아마 보실 텐데, 저희 방송을 듣도록 동시에 보실 텐데, 내년 총선에서 그래서 민주당의
과반 확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단독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여당이 과반을 확보했다면 그렇지. 올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었던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인영 대표나 이해찬 대표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선거법 지금 투표하고 있거든요. 선거법이 통과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네요. 선거법 통과가 지금 몇 초 앞에 남아 있습니다. 표결 중입니다. 근데 이거 어. 의장은요 문희상의 책상이 아니에요. 5천만의 국민이 뽑아준 그 대의권을 갖고 있는 의장석이라면 여기에 쓰레기를 던지는 행위는 도대체 용서할 수 없고요. 이거를 의장석을 자꾸 흔드는 문제, 그다음에 욕설, 그다음에 경호원 뺨 때리고 지금 막 밀어붙이고 하는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저는. 지금 167석 재석에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선거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선거법 개정됐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제에는 또 만 18세 예, 18세죠. 투표권이 생기는 예, 것까지 예. 포함해가지고 박수 한번 쳐. 박수. 개혁 됐어. 네, 박수. 많이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직도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공수처가 통과되는 것은 예상되는 시점이 30일 정도로 보거든요. 지금 다시 또 이제 이 공수처 관련된 검찰 개혁안들을 올리겠죠? 아니 일단 이제 민생 법안들을 하고 그 예산처를 올려서 좀 숨을 죽인 다음에 또 예산 한다고? 보수 법안. 또 이제 아, 상정을 이게 하게 지금 되는 거죠. 소세지도 아니고 진짜 계속 이렇게 얇게 썰어 먹어야 돼. 네, 어쩔 수가 아, 없습니다. 지겹다, 진짜. 네. 요게 사실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거고 아우, 네, 네. 정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는 요수를 겁니다. 계속 네. 던집니다 지금. 네. 근데 자유한국당 좀 너무하네요. 이건 신사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니들 뭐 했는데라는 소리 더 나오겠습니까? 신비진 말씀처럼 결국에는 협상과 토론을 통해서 뭔가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겠지만 굳이 상대방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래 이제 민주주의 원리 작동시켜서 다수결의 원리로 들어가자는 게 가장 마지막 수거든요. 그래서 고진감래 나 참 씨. 나도 다음 선거 때 과반을 얻을 거야라는 그런 어젠다를 국민한테 던져서 받아야지. 그러니까 막 꼼수 쓰면서 그 꼼수- 숫자 바꿔가면서 어. 수정한 1, 2, 3, 4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됐으면 이제는 좀 승복하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이나 자한당이나 우리 의장님 머리 흥크러지고 진짜 벌성산합게 이룰 데가 없네요. 어쨌건 선거제 개혁안 법안이 통과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야 정말 오늘 있잖아요. 조국 교수 기각됐지, 새벽부터. 공수처법 먹었지. 좋다, 좋다. 축하드립니다. 예. 12월 27일은 뭔가 네. 굉장히 네. 우리들의 그 화병이 조금씩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27. 그 겨울에 추운데 고생한 게 다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고생들 하나만 했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민주당은 공수처 통과 등을 위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유리할 것 없는 법안을 상당 부분 양보를 하고 통과를 시켰다는 점에서 우리가 총선 때 지역구 등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 민주당 20석 날렸어요. 공수처에. 그러니까 이게 정부 어떤 여당이 사람은 22석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얼마나 검찰 개혁을 큰 그럼 그 국정 과제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문희상 의장이 지금 4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75세인데 지난번에 심장 스탠스 시술도 받았고 건강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필리버스터 하면서 4시간씩 교대로 사회 보면서 육체적 피로가 있을 텐데 그 지금까지 문희상 의장 욕했던 분들은 오늘부로 조금 문희상 의장한테 사죄를 좀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회기 또 뭐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국회에서 과반이란 건 무섭구나. 그리고 그렇죠. 민주주의가 원래 과반이 그러니까 저 무서운 뭐 거예요. 기명 투표하고 무기명 투표 같은 경우라면 뭐 저 투표소 기표소 들어가서 막 하자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전자 투표를 하는데 기명 투표가 되고 이름까지 쫙 나오는데 딱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 1분도 안 걸려. 그럼요. 과반이 넘으면 그래서 내가 또 하는 말이 그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200석을 얻어서 개헌해야 된다고. 시점은 딱 그런 시점이 돼야 돼. 아유 그죠. 마지막은 21대 국회는 개헌으로. 그것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4+1 체제가 최소한 180석 이상이어야 되니까 200석 이상을 좀 차지해서 저는 최종 목적이 문재인 대통령의 숙명 개헌까지 가서 국민이 이제 안전한 국가에서 안전망이 보장된 국가에서 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예. 지금 국회가요 거의 목욕탕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면 계속해서 원천 무료를 외치고 있어요. 음. 원천 무료, 원천 웃겼어. 고인 우대. 그리고 자한당은 온천으로 유명한 일본으로 가면 돼. 어. 예, 국회에서 온천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언제 웃어야 됩니까? 지금 한 달 후에 웃으세요. 미리 웃을 시점을 좀 안내하시고. 뭔가 아침에 여러분들 못 보셨겠지만 새벽 퇴근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서서를 잠깐 봤어요. 뭔가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막 온갖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새날의 기도발이 먹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선거제 통과에 저는 그 중요성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개인들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찬성을 그 표시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거 무기명으로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국회 제적의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무기명으로 그 선거를 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또 어떤 응수를 받았냐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명 투표하는 쪽으로 또 그 안건을 내겠다. 그래서 이게 정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볼 때 이런 그 양당의 그런 그 꼼수, 묘수 이런 그 바둑 두는 것처럼 이런 걸 바라보면 정치가 나름 재밌을 수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아니 정치는요. 진짜 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장하는 영역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뼛속까지 정치적일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추태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하는 순간 자기 영혼이 또는 삶이 후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새끼, 그 새끼를 찍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예. 뭐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반드시 정치 전체를 몰아버리면 바로 그놈이 지금 어제 대구 사람을 2명을 만났는데요. 그 뒤풀이 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대구에서 가장 먹히는 게 그놈이란 이 프레임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좀이라도 낫다 해. 좀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 정치는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즐길 수 있는 행복감을 줄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2개를 하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보다 훨씬 열등한 인간이 우리를 지배하는 구조를 그렇죠. 갖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예술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방관하면은 정말 나쁜 결과가 우리를 결국 지배하는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극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국가를 좋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어쨌건 목욕하러 갑시다. 무료라는데. 우리가 가는 게 원천 아니라 무료. 일본으로 가라고. 일본 온천이 죽인다니까. 어쩌고 이가는데. 친일적 발언 속보 하나 떠야 되겠는데요. 신비. 자, 선거법 하나 난관 해쳐 나왔고요. 이제 딱 하나만 하면 돼. 뭐 물론 뭐 유치원 3법이라든지 민생법원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선거법하고 공수처 관련한 검찰개혁법을 통과 안 시키기 위해서 이 볼모로 잡고 있던 것들이라서 통과는 당연히 되는 거라서 이제 공수처라고 하는 하나의 그게 남아 있네요. 자, 1부 일단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여러분.